아프리카가 코로나 가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지금 코로나 가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남편이 코로나로 죽으니까 남편도 잃고 집도 미래도 도둑을 맞았다. 이런 큰 제목의 타이틀로 나왔는데요. 이게 여러분, 이게 코로나가 걸리면요, 그 팬데믹 사망자 성비가 남자가 70% 이상 죽는데요.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 실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답니다.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성비 중에서 남자가 죽을 확률이 거의 70%, 실제로 남자가 70% 죽었대요. 그래서 이런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. 아프리카 인구가 최고로 많은 나라가 나이지리아거든요. 나이지리아가 사망자가 70%가 남성이었어요.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70%가 남성. 그리고 차드, 말라위, 소말리아, 콩고, 여기도 조사했더니 사망자 70%가 남성이었더라. 이거는 실제.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추측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 그렇대요.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남녀 간 차이를 추적하는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, 지금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사망자 70%가 남성이었다. 그 나이지리아는 그 인구를 한번 제가 보니까요.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, 그리고 또 가장 잘 살아요. 과거에는 저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잘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역전되었습니다. 나이지리아가 가장 잘 살고 인구도 가장 많고요. 2020년도 그 인구를 보면 여기 보세요. 나이지리아가 약 한 2억 1천만 명. 어마어마하죠. 인구가 2억이 넘어요. 나이지리아 인구가. 러시아가 약 1억 4천인데 비해서 나이지리아가 아주 많고요. 그리고 미국이 약 3억 3천만 명.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 나이지리아가 이게 증가 곡선을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쓱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? 하면 아마 한 10년 뒤에는 미국 인구를 추월하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는 일부 다처제고요. 한 사람의 남자가 4명의 부인까지 거느릴 수 있고, 실제로 저도 나이지리아 가봤더니 부인들이 많고, 또 보통 한 명의 부인이 한 6명 정도 낳는 거예요. 6, 7명 정도. 이게 촌으로 갈수록. 그러면은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.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이제 남자인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39명이야. 39명. 39명이 자식이 39명인 거예요.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나이지리아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서 아마 미국을 추월하지 않겠나, 10년 안에는. 그런 그런 추측도 한번 이제 해봅니다. 보시면 이제 남자가 코로나로 걸려서 죽으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, 이 여자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. 여자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 문제를 여기 신문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거든요.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, 이 가족이 일단 사라지겠죠. 여자가 가부가 되면 사라지는데, 그리고 집을 뺏겨버린대요. 그리고 미래까지 다 뺏겨버린대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 놨는데, 나이지리아에 은바라는 29살 여자가 있어요. 얘가 벌써 6째 아이를 가졌는데, 결혼해서 6째 아이를 출생해서 지금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코로나로 사망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보니까 병원비를 지불을 못 하겠죠. 병원비 지불을 못 하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마라. 신생아와 함께 이제 퇴원해라 하면서 퇴원을 요구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퇴원이 된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또 발생합니다. 여기서 퇴원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, 이 남편의 친척들이 이제 가부가 되었잖아. 은바가 가부가 되었는데 이제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. 음식을 안 주고, 그리고 대놓고 우리 집에서 떠나라. 그리고 상속권도 박탈해 버리고.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남편 돌아가시니까
그냥 모든 걸 잃는 거야.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는 보면 이제 과부가 되면 그 땅도 취득을 못 해요. 땅 취득이 금지되어 있고, 그리고 양육권도 없고. 아, 정말 그 코로나로 남편 죽자 그냥 막 너무 처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. 한마디로 그냥 뭐야 하늘과 땅이라 그러나? 완전히 그냥 변화가 되는 거죠. 이런 문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신문에서 다루고 있어요. 예,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가부를 보면 이런 저도 이제 그런 걸 봤거든요, 세네갈에서. 이래요. 아프리카는 보면 만약에 간부가 되면 어 시아주버니 혹은 시동생하고 재혼을 할 수 있어요. 과거 옛날에 우리 그 역사책 배울 때 뭐 고구려의 경사치수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. 예, 시동생과 재혼을 해서 그 집에 살든지, 예, 그 집에 사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조금 슬프지만 가장 이제 뭐야 최선책이라고 하나? 안 그러면 이제 집을 쫓겨나야 되니까 쫓겨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잃잖아요. 또 이렇게 해도 재혼해도 상속에서는 또 배제된대요. 상속에서는 배제되고,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심각한 문제다. 네, 세네갈을 한번 볼까요? 세네갈. 세네갈도 이제 제가 있어서 이제 세네갈은 제가 또 라민에게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는데요. 세네갈도 이제 일부 다처제인 거는 다 아시죠? 세네갈 뭐 이슬람 국가는 대부분 일부 다처제고요. 그리고 세네갈은 공식적으로 이제 4명, 4명의 와이프를 얻을 수 있다. 4명의 와이프를 얻을 수 있고, 현재 우리 라민의 예를 들면 첫 번째 와이프하고는 이제 이혼을 했어요. 라면이 이제 3번 여자를 와이프를 얻었는데 첫 번째 와이프는 이혼. 그다음에 두 번째 와이프 사이에서는 애를 2명, 2명까지 낳았고요.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세 번째 와이프를 이제 결혼을 했죠. 세 번째 와이프가 제일 어려요. 나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등학생인데 라민이 이제 꼬셔서 그 결혼을 한 거야. 이게 결혼하는 게 보면 이제 점점 남자가 이제 첫 번째 와이프, 두 번째 와이프, 세 번째 와이프, 네 번째 와이프로 가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나이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예쁜 미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라미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네갈에서도 보면 이제 남편이 죽잖아요. 남편이 죽으면 첫째 부인이 일단 집하고 금융자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첫째 부인하고 그 첫째 부인이 낳은 그 자녀만. 그러면 둘째 부인, 셋째 부인은 이걸 못하는 거야. 반대로 따지면. 그래서 상당히 힘들죠. 사실은 이게 남자 심리가 좀 그렇잖아. 막 예쁜 여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찾잖아요. 그래서 라면도 보면 이제 두 번째 여자하고 살지 않고 이제 세 번째 여자, 고등학생 걔랑 살거든요. 걔랑 살면서 벌써 이제 애도 하나 낳고 세 번째 부인이 돼서 그런데 만약에 정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코로나가 걸려서 남편이 돌아가셨다 하면 세 번째 부인은 뭐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. 그냥 제일 첫째 부인만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보면 이제 라민이 이 녀석이 보면 어 셋째 부인 말고 그 전에 부인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부인,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이죠. 네. 맨 처음에 부인은 이혼했으니까. 그러니까 걔 첫 번째 부인이 절대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. 이혼을 안 해줘 가지고 라민이 항상 막 저한테 막 투덜투덜 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런 게 이제 왜 이혼을 안 해주냐면 혹시 만약에 일단 법적으로 세네갈 법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부인 혹은 그 자녀에게 집하고 금융자산의 권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에게만 들어가고 나머지 만약에 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부인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. 심각하고 진짜 모든 걸 다 잃고 쫓겨나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 안 그래도 좀 이게 문제인데 코로나가 오면서
이게 훨씬 더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. 코로나 사망자 중에 70%가 남자, 여자는 30% 이렇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갈리니까 이게 다시 또 세네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. 케이시스님, 세네갈은 전쟁도 없는데 일부 다처가 유지되나요? 여자가 많이 부족할 텐데. 예, 이게 그 이슬람 문화를 보면 뭐 특별한 이유, 뭐 특별한 논리 이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. 걔들 논리는.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TV 같은 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이슬람 남자들 전부 이렇게 특수염을 기릅니다. 예, 특수염 다 기르거든요. 왜 특수염 기르느냐 물어보면 뭐 이유가 없어요. 모하메드가 길렀기 때문에. 그게 이유거든요.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했는 게 전부 그냥 모하메드가 했는 행동이 그냥 법이 되는 거죠. 네, 이 채널 여성 구독자분들은 나이지리아 여성들 보면 무슨 생각들 하실까요? 네, 진짜 심각하죠. 나이지리아 여성들 보면. 둘째 부인부터는 말이 첩이군요. 네, 그렇죠. 이제 상속권도 못 받고, 이제 첫째 부인.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, 이게 우리는 막, 예를 들어 첫째 부인, 둘째 부인, 셋째 부인 있으면, 이 뭐라 그러나, 막 치고받고 막 싸울 것 같잖아요. 근데 거기는 의외로 부인들 간에는 굉장히 또 평화롭게 지내요. 평화롭게 지내고, 특히 이제 촌 쪽으로 갈수록, 제가 이제 촌에 살잖아요. 음보랩이라는 촌에 사는데, 거기는 심지어 그 한 집안에 첫째 부인, 둘째 부인, 셋째 부인이 같이 살아요. 같이 참 신기하죠. 예. 거기서 첫째 부인, 둘째 부인, 셋째 부인이 같이 사는데 물론 이제 셋째 부인이 가장 어리고 가장 예쁘죠. 가장 어리고 가장 예쁘고 첫째 부인이 가장 나이가 많은데 또 이제 놀라운 것은 어떤 그 집안의 어떤 경제권, 그 집안의 어떤 뭐 대소사 결정 이런 거는 또 첫째 부인이 해요. 첫째 부인이 하고 또 남자는 또 셋째 부인을 제일 사랑하고 그런 진짜 우리로 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. 저는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첫째 부인, 둘째 부인, 셋째 부인이 같이 사는 거예요. 한 집에. 이혼한 부인은 재혼 못 하나요? 재혼합니다. 재혼할 수 있습니다. 케이시스님 인권은 문화가 아닙니다. 필수 항목이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하는데, 참 힘들죠. 이게 종교적인 것에서 자꾸 유리하니까 이게 무슨 뭐 법으로 법제화되는 게 참 힘들죠. 이러한 문제로 사회가 선진화되고 발전하면 일부 일처로 바뀔 겁니다. 여성의 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되는 게 안타깝습니다. 라민님부터 정신교육 시켜야겠습니다. 예, 정순채님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.